네,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같은 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분이죠.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예비 후보와 직접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팬크님 오랜만입니다. 네, 감사원장이실 때 뵀는데 전화 예. 후보님이나 그 사이에 참 상황과 신분이 많이 변했네요. 예, 그때 법사위에서 소신 발언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참 훌륭한 분이다 생각했는데 고맙습니다. 출마 안 하신다 해서 제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역으로 이제 후보님은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예, 그렇게 됐네요. 네,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드신 지 2달 정도 되셨는데요. 정말 그동안 뭐 미담 제조기라는 말씀도 많이 들으셨고, 올고든 법관, 저도 당시에 인사청문회 당시에 최고의 법관 중 한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정치권에 들어오신 이후 2달 동안 느끼신 소회가 어떠십니까? 예.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있죠. 네. 우선 삶의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이 빠르고, 네. 제가 과거에 했던 일이 이제 법원이나 감사원에서 했던 일은 과거에서 답을 찾는 삶이었다면, 네.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답을 만들어가는 삶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전환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여기 와서 생각해 보니까 과거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는 했지만 얼마나 갑으로 살았냐 하는 것도 느낍니다. 이제 정치인은 철저하게 을로 살아야 된다. 네. 을로 살아야죠. 네. 그 말씀 속에 많은 것들이 좀 느껴지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소위 그런 말을 합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소위 정치 근육이 필요하다. 을로 산다는 말씀 속에 비난이나 비판도 감수해야 하고, 그리고 때론 참아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치열하게 싸움도 하고 공격도 할 줄 알아야 하고 맷집도 있어야 된다. 네. 어떠세요? 2달 동안 정치 근육 만들어졌다라고 느끼십니까? 근육이 운동선수들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 그때는 주로 이제 국회 불려가면은 감사 관련해서 여당 의원들한테 이제 많이 맞았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여야에서 양쪽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맞는 맷집은 좀 어느 정도 됐는데, 상대방을 공격하고 하는 그 근육, 그거는 이제 많이 또 발달시켜야죠. 한꺼번에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드릴 질문이 과연 그러한 공격인지 아니면 그동안 해오신 그런 활동의 연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최재형 후보님께서는 감사원장 사퇴 이유 중에 하나도 현 정부의 월성 원전 관련해서 절차적인 합법성 또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하신 것과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손해를 얼마나 끼쳤냐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중요한 정책을 만드는데 이게 절차적으로 적법하고 투명하게 됐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했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 재임 시절의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이건 역시 어쩌면 검찰의 절차적 정당성, 합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오늘 그 반박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그 발표까지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 배경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사실은 아직 양쪽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쪽의 주장이 맞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그러나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거는 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일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참 지저분한 정치 공작 아니냐. 근데 국민들을 이러한 진실 공방이 계속된다는 것은 국민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구태 정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지 물론 아니라고 입증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건 어렵다는 건 잘 알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언론사에서는 그걸 질질 끌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으면 바로 내서 그걸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양쪽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윤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만일에 이게 정치 공작이라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명백히 밝혀져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평생 법관이셨고 또 감사원장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여쭤보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양측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최재형 후보께서는 진실 규명이 필요하고 조속한 해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윤 후보 측에서도 가능하다면 해명을 해달라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반대 의문을 제기한 쪽에서는 사실 지금 김웅 의원이 그러한 형태의 어떤 뭐 요청이랄까요, 정보랄까 이것을 전달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그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성을 담보한다고 보십니까? 뭐 어떤 증거가 있는지 제가 모르죠. 그러나 물론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면은 이게 뭐 한쪽에서 맞다라고 인정한 게 아니라면은 증거를 제시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건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증거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보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하면은 사실은 이런 상황이 해결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경위로 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시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일단 현재 그 연결고리로 보이는 앞서 이제 김웅 의원은 말씀을 드렸고 손준성 검사 당시 이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분이 실명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이것이 뭐 고발 사주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연락 행위가 갖고 문건이 전달되었다라는 의혹인데요. 보도에 보면은 이제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판결문에 관련자들 이름들이 다 표기된 것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명 판결문. 근데 이 그거는 뭐 당사자들한테도 뭐 나가는 거니까 제가 뭐 유출 경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시고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정치권에 전달이 됐는데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사진에 찍혀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제가 뭐 어떤 식으로 손준성 보냄이라고 돼 있는지는 제가 보질 못했는데요. 확인 안 하셨군요. 그거는 보지 못했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써서 낸 건지 아니면은 나중에 그 기자가 이게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뭐 보낸 거 아니냐라고 쓴 건지 제가 그거는 뭐 사실관계를 잘 확인한 바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아마 사실 확인을 좀 하시고 나서 다시 입장 표명이 있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네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최재형 후보께서도 조속히 진실 규명이 돼야 한다.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허위라면 정치 공작이라면 역시 정치 공작을 제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한 사실 규명을 하는 방법으로서 여권에서는 국정조사와 공수처 수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재형 후보님께서는 이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정조사, 공수처 수사, 저는 뭐 정치적인 공세라고 봅니다. 그러세요? 공세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루한 진실 공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구태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런 그 잡음들이 제거돼서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뭐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선 주자 최재형 후보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권의 그 빅2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최재형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다. 뭐 이러한 조금 불편하실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아주 좋게 말씀해 주셔서 답보 상태죠.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다고 알고 계십니까? 뭐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상황을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뭐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 거죠. 국민들께서 현명하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럼 그 원인이 뭔가 제 생각에는 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좀 더 각을 세워라 아니면은 또 좀 강한 모습을 보여라 이런
요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사실은 겉으로 보기는 부드럽지만 안에 있는 강인함이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면 뭐 서서히 반등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초기에 이제 앞서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최재형 후보께서 본인에 대해서 이 정치적 근육에 대해서 맷집은 많이 키웠다. 그런데 공격의 근육은 아직 이런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 여권에 대한 공격도 그 야권 후보로서의 하나의 그런 공격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쨌든 당내 경선 단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내에서의 경쟁자들과의 치열한 싸움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미담 제조기 훈훈하고 인격 성격 좋으신 분의 이미지로 머물러 계시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네, 뭐 미담 제조기나 훈훈한 그 성격의 소유자가 지도자의 충분한 조건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그 여러 가지 저희 부족한 점에 대해서 굳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말씀하신 정치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인정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놓고 본다면, 법원과 감사원에서 사법부 행정부 경험을 제가 다른 어느 후보보다는 뭐 더 다양한 경험을 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정치적인 경험이 없는 게 또 저희 약점이지만 저희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허리 숙여서 저희 등을 국민에게 내드리고 정말 국민을 등에 업고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그게 저의 강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치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불편하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당내 경쟁자인 홍준표 후보가요 최재형 후보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셨죠. 그 이면에는 이름을 직접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근데 이름은 안 뭐 누가 생각해도 뭐 저나 윤석열 후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내시다가 임기를 다 채우지 않으신 채 야권의 후보로 나서신 것, 이것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러한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충성의 주체를 누구로 보고 계신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가 뭐 대통령 개인이나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그 논리가 맞죠. 그러나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야 한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홍 후보께서 조금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을 좀 잘못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를 포함해서 경쟁자인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평가해 주십사 요청을 드린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홍 후보님이야 아주 오랜 정치 경험 그리고 참 유창하진 않지만 그 달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정확히 보는 어떤 찝어보는 그런 예리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강점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국민들이 아시니까 제가 경제 후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당 후보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창원 앵커가 진행하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듣는 데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네.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네, 개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앞으로도 시간 되실 때 스튜디오에 한번 좀 모시고 싶고요. 또 인터뷰 좀 시간이 되면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